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추경이 논란인데 당정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해찬 대표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한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추경 규모 최소 6조 원을 더 늘려서 현금 지원 대폭 확대하라라는 것이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쪽의 어떤 의견 같아요. 기재부와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 경제가 풍전등화인데 재정 건전성 따질 겨를이 있냐. 소극적이고 관성적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안을 건의할 수도 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경제부총리, 정부의 어떤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해임을 운운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 측의 입장도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혹여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 위해서 굳은 심지로 나갈 것이다. 추경은 감당할 수준으로 하겠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해임 얘기하니까 잘라. 거의 이성조예요. 나 자리 연연 안 해. 내가 있는 한 추경은 감당할 수준으로 할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엄청난 양의 돈 쓸 수 없다라고 현재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추경 두고 당정이 충돌한 거 맞죠? 네.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부채 비율이 네 번째로 낮은 국가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 40%대 정도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220%가 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쟁점은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당에서 요구하는 건 18조고 기재부가 얘기하는 건 11조 플러스 한 4조, 15조 정도로 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이 정도 수준이면 18조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가 감당해낼 만한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말하자면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이것이 정치적 쟁론에 될 가능성이 많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져 가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신경전을 하는 건 사실이고, 다행히 이제 김성환 비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당에서 물론 해임 건의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건 아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가 신경을 쓰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라.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차인 박사님, 논란이 불거졌고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이 홍남기 부총리도 만만치 않다.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선수도 높고 또 강력한 또 힘을 갖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하겠다. 본인 소신 굽히지 않으면서 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감당할 만 수준을 감당치 못할 수준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신들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해찬 대표가 선수가 높고 여당의 대표라 해도 장관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 그것도 지나친 거고요. 또 뜨거운 가슴은 이해한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 한 걸 아침에 제가 봤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추경을 11조 원래 조금 넘는 걸 하는데 6조를 더 추가해서 하자는 것을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은 차가운 머리로 이성으로 이걸 대응할 것이다 하면서 서산대사의 오도송이라는 것을 인용을 했어요. 오도송이 그렇군요. 뭐냐면 깨달음을 이르렀을 때 이제 남기는 식구 경구인데 우리 예전에 광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예.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내가 나쁜 선례가 돼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나쁜 선례일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우리의 후배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나쁜 선례를 줌으로써 정말 이거를 오도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오도하고 지금 오도는 미스리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짐을 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홍남기 부총리의 그 소신 발언인데 저는 정치와 이게 그 정부적인 측면, 당청에 있어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역할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막 지금 김경수 지사 또 김민석 후보 또 이재명 지사 100만 원씩 지금 다 풀어야 된다고 할 때 그건 저도 돈 풀으면 좋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후폭풍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냉정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 시점에서 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그 다짐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저 말은 의미심장하다. 평가할 만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추경이 논란인 가운데 이재명 박원순 지사와 시장은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하자라는 대열에 선봉에 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알바가 끊긴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다.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씩 두 달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원 규모는 500명 내외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NYT 뉴욕타임즈의 외신 프리랜서 기자가 뉴욕타임즈 본지에 이재명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일종의 쇼다 라는 글을 실었어요. 라파엘 라시드 프리랜서 기자인데 NYT에 신천지도 그저 불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다. 대중의 편견과 정치적 기회주의 탓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지난 9일에 기고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신천지 본부에 간 것은 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을 관심 끌기 위해 계획된 수다라고 쓰자 외교부가 즉각 반박을 했어요. 신천지가 한국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철저한 전염병 분석의 결과지 편견이나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떤 정부에 계셨던 지자체에 계셨던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지사나 박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 외신에서 실리면 원래 외교부가 나서서 반박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려고 그러면 부수로 보면 행자부가 나서야죠. 행자부가 합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참 특이한 경우네요. 뭐 지자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언론이 나온 걸 외교부가 굳이 다만 이제 이 신천지 한국의 또 코로나 상황이 외국에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국내 정치적인 측면이지만 어쨌든 국외에 있는 언론까지 관리하는 것은 외교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입니다. 아 그냥 놔둬라. 저런 예. 거 신경 쓰고 커버할 시간에 진짜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더 신경을 써야죠. 예.